먼저 시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로그인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기업이랑 유저를 나눠서 각각 이력서 등록과 공고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력서 등록을 먼저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채용 정보라고 이제 채용 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와서 네, 저희는 40개를 내려주기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채용 정보들을 더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개를 먼저 표시하고 알바 스토리도 이제 알바들이 적은 후기들을 메인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인재 정보가 이제 이력서 등록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력서 등록을 누르면 이제 해당 유저의 등록된 이메일이랑 성별 그리고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고요. 네, 이력서 제목과 경력 구분을 통해서 이력서를 저장하게 되면 네, 해당 이력서가 등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력서의 큰 콘텐츠는 뭔가 이력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해당 이력서에 등록됐고 수정되는 걸 네, 확인하고자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정보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돼가지고 제목을 내용을 해서 이렇게 후기 등록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쿼리 DSL을 사용해서 구현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프론트엔드에서까지 처리는 좀 힘들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네,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표현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될 경우 프론트엔드는 이번에 GitHub 액션을 써서 자동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설정하였고 해당 리퀘스트를 저희는 EC2를 통해 받고 데이터를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S3 버킷을 이용해서 이미지 URL만 이제 MySQL에 저장이 되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네, 기술 스택은 백엔드 기술 스택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백엔드의 트러블 슈팅 그리고 고민점들을 얘기한 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기술 스택 그리고 트러블 슈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기술 스택은 저희가 OAuth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일단 다시 JWT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비교적 익숙한 토큰 방식이면서 이번 주차는 토큰 탈취 가능성을 상정하고 어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객체 저장소인 S3를 활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했고요.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확장 가능성이 좋고 연관관계가 명확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이중 익숙한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서드를 통해 자원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REST API를 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HTTP 메서드는 get, post, fetch, delete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기본 CRUD 작성에 좀 간편한 점을 가져가고자 했고 쿼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쿼리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DSL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쿼리 DSL을 사용해서 쿼리를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 시에 쿼리의 오류 체크가 가능하고 보다 JPQL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동적 쿼리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쿼리 DSL을 사용해 봤습니다. 네,
트러블 슈팅 관련해서 백엔드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프론트엔드한테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테스트했을 때 이제 제이슨으로 파싱이 되지 않는데 DB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해당 리스폰스 DTO의 접근 레벨이 프로텍티드로 설정이 돼 있어서 다른 패키지에서 계층이 이제 그 리스폰스 DTO를 사용할 때 제이슨으로 파싱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고쳤고요. 페이지 네이션을 이번에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단순히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만 보내는 것보다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개수와 같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프론트엔드에게 제공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서 페이지 인프를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페이지 개수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1개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 페이지 인플에 넘어가는 파라미터가 저희는 원래 토탈 페이지를 사용해서 넘겨줬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토탈 페이지가 아닌 토탈 엘리먼트를 넘겨야지 전체 페이지 개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포를 하고 프론트엔드랑 통신했을 때 되게 좀 느리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한 1.2초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뭔가 처음에는 코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스템.current time 밀리스를 사용해 이제 컨트롤러 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인했는데 이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AWS 배포 문제인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저희가 지역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설정해서 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로그를 찍으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인해서 좀 빠르게 해당 문제를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바 후기 전체를 담당해 주신 분이 겪었던 문제인데 이제 트랜잭셔널에서 전체 조회를 할 때 데이터가 변경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리드 온리로 사용해서 이후에는 변경 사항이 없게끔 네, 수정하셨다고 했고 제가 담당한 쿼리 DSL에서도 뭔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는 엔티티 자체를 조회해서 그 엔티티의 연관관계를 맺은 데이터까지 N+1 문제가 좀 발생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연 로딩으로 설정해 있으니까 이제 해당 엔티티와 리스폰스 DTO에서 생성자 오버로딩을 사용해가지고 그 클래스를 이제 쿼리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이제 Q 파일로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지정한 그 필드 값들을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프록시 상태인 그 알바썰의 커멘트 리스트는 엔티티 조회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쿼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백엔드 측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고민도 해보고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싱입니다. 이제 반복 접근하고 변경이 잘 되지 않는 데이터를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레디스를 사용해서 캐싱한 다음에 뭔가 성능적인 이점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뭔가 이 사용법을 제가 잘 아직 모르고 네 코드만 따라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뭔가 기회가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DB에서 쿼리를 날려서 갖고 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력서 공고에서 그 이력서를 상세 조회할 때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이력서를 작성한 유저 네임뿐이었는데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는 뭐 성별, 이메일, 카카오 아이디와 같은 칼럼들도 쿼리에서 한꺼번에 셀렉트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해본 거는 리스폰스 DTO의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당 필드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내부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제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리포지토리에서 바로 DTO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의 의존성에서도 뭔가
고민할 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성한 백엔드 코드를 보면은 홈 서비스에서 홈 컨트롤러에서 홈 서비스로 의존하는데 그 홈 서비스는 이제 또 채용 정보 레포지토리랑 알바 후기 레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냥 홈 컨트롤에서 아예 해당 레포지토리를 의존해가지고 좀 가지고 오는 법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의존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떤 특정 계층에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모든 계층들을 바꿔줘야 되는 유지 보수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의존성을 맺어주는 방식은 어땠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RI 구성도 이제 이건 페이지 내이션 할 때 좀 고민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리퀘스트 파람 형식으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분이나 팀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저희가 API 처음에 설계할 때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설정했지만 뭔가 경로 변수로 설정하는 게 좀 더 레스트풀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OOS 2.0이 적용이 실패했는데요. 소셜 로그인 리다이렉트 URL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통신 관련 다른 트러블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OOS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백엔드는 트러블 슈팅이랑 고민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프론트엔드 담당분이 이제 프론트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랑 음성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기술 스택은 크게 6개로 나눠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SW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URI를 받기 전에 DX적인 측면, 개발자 측면에서 프론트엔드가 좀 더 프론트엔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능동적으로 하고자 목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서버 통신을 가정해서 불러와서 에러 처리와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불러왔을 때의 사항을 가정하고 뷰를 먼저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작업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방향을 추구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첩 라우트를 활용해서 이제 공용 컴포넌트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더랑 푸터 그리고 각 페이지 안에서도 중첩돼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에 관해서는 리렌더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서 최대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라우팅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중첩 라우트를 동일하게 활용해서 프로텍티드 라우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했을 때 로그인 권한이 없으면 그 라우트 차원에서 바로 그것을 잡아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로그인한 이후에만 그 페이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셉터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저희가 반복해서 토큰을